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인데요.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방금 문자 메시지로 3409번님께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식 통장은 오늘 온통 새파랑이네요. 굉장히 슬퍼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파란색이네요. 울고 싶은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상황부터 보면은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사실 투자 심리가 좋을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우리 증시에도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언제나 그 바닥이 있으면은 더 낮은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장중에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아예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서면서 낙폭이 네. 확대됐는데요. 결국에 코스피는 2.6% 내린 2648.8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5거래일 역시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1조 원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3.32%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특징주를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요. 좀 전에 문자 주신 분처럼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주가 전멸을 했습니다. 네, 완전히 그러니까요. 파란불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곳을 골라보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청약 열풍이었다는 말은 대체 어디 가고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다음 달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예정돼서 공매도 대상 종목이 될 전망인데 이게 악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시가총액도 상장 뒤에 처음으로 100조 원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네. 환율도 안 좋았습니다. 8.8원 급등한 120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늘 동결했죠.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상 초유의 일은 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동결로 기준금리는 기존과 같은 연 1.25%로 유지가 됐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 그리고 동결해야 될 이유가 같이 있었어요. 네. 먼저 올려야 할 이유라면은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하나 있고요. 무엇보다 물가 상승세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 이런 네. 문제가 있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동결할 이유도 적지 않은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시무시한 수준이죠.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이야기 쉽게 들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네. 당연히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을 하긴 했지만 회복세 자체는 불안하다고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잇따라 세 차례 올리는 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금통위는 4월과 5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주열 총재가 임기가 끝납니다. 네. 8년째니까 저는 계속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임기가 끝나시네요. 네. 또 대선도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신임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겠죠. 그렇겠죠. 이번엔 쉬어갔으니까 4월이나 5월쯤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가 이야기를 아까 이제 잠시 뒤에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우리끼리도 물가가 상황이 심각하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인 한국은행은 이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실 그렇죠. 지금 저는 주말에 가끔 요리를 집에서 즐겨서 하는 편인데 네. 장 볼 때마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요. 남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이기도 하고 물가 관리가 첫 번째 목표인 한국은행. 그렇습니다.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4번은 경제전망을 하거든요. 음. 이번 달이 금융통화위원회와 경제전망이 같이 나오는 달이었어요. 보통은 성장률 전망치를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소비자 물가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석 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망치를 3.1%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1.1%포인트나 갑자기 확 높여서 잡은 거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로 내놓은 거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넉 달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가 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100에 오늘은 장중에 넘기도 했어요. 네.
공급망 문제도 여전하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니까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쳤고요. 네. 국내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보복 소비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조만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결국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높여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대로 3% 그냥 유지했고요. 네. 내년 물가는 2%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2.5%로 제시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이야기 먼저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네. 이용을 하실 텐데 이른바 콜 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콜 몰아주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어제 관심을 참 많이 받은 내용이었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업체 조사원이 승객으로 가장해서 호출 앱을 사용해서 택시를 불러봤는데요. 네. 평일 밤 시간대에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그러니까 밤이 있죠. 비도심이 있죠. 단거리가 있죠. 이런 악재들을 조합해서 콜을 해봤더니 성공률이 23%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사실 카카오 택시 이용해보신 분들 누구나 다 이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말씀하신 콜 몰아주기. 일반 택시를 호출해서 배차에 성공한 경우 가운데 39%가 일반 택시가 아니라 가맹 택시, 그러니까 카카오티 분류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맹 택시 배차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콜 몰아주기의 개연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에요. 예. 사실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2020년에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로 이렇게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공정위 그 인터뷰 기사가 좀 있었는데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요. 서울시가 이번 조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한다는 방침인데요. 조만간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카카오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어제까지는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후쯤에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장거리나 단거리 콜을 가려서 기사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장거리 손님을 우선 매칭하지도 않고 승객을 골라 태우지도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가 일반 택시의 승차 거부나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서울시가 이번에 조사한 게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택시 841대를 대상으로 벌인 결과예요. 그래서 조사 방식은 물론이고 표본 수도 너무 적어서 이게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또 고질적인 승차난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골라태우기 해소 방안으로 서울시가 제소한 게 목적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네. 자치구 정도만 보여주거나 장기적으로는 아예 목적지를 안 보여준다 이건데 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 해소 방안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이게 카카오 쪽의 입장입니다. 예. 좀 꽤나 강한 수위로 반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불공정 논란이 계속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좀 해소할 방안을 서둘러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전해주시죠. 또 물가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 주요 외식 상표의 대표 메뉴 가격을 조사해서 매주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 김밥이나 짜장면, 치킨 같은 12개 품목입니다. 사실 이 대책을 보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건 다름없는데요. 시장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 이거는 둘째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겠습니까? 원자재와 인건비가 올라서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정말 고민을 해놓고 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정책을 막 던지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